네, 안녕하세요. 레얼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외국인 팔자의 약세 이런 기사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뉴스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매도하고 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많이 인식하시겠죠. 뉴스 기사에 엄청 많아요. 그런 제목이 뉴스에 외국인 팔자의 코스피 하락. 오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수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자고요. 현재 시장 상태가.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1차 목표치 26,100포인트다 말씀드렸죠. 돌파 못하면 한번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양봉 하나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약간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요 날 말씀드렸죠. 12일날 눌렸다 가도 되고 그냥 가도 그만이다. 이건 자율등락 구간이다. 눌리면은 양봉의 한 실질적으로는 절반은 가급적이면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3분의 2 지점, 3분의 2에서 4분의 1 요 정도 사이, 25에서 30% 사이 정도는 꼭 지켜주는 게 좋아요. 하단을 이탈하면 깨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상단 부분에서 날아갔죠. 방향성이 둘 중 하나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26,100포인트 가면 또다시 저항이 되겠죠, 이 구간은. 근데 뉴스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26,000 다우지수 오늘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장중에는 좋았는데 마감에 미중 무역협상 신중론 같은 게 나왔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밀릴 것이다, 지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노이즈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밀렸습니다. 핑계는 그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저항 구간이 있는 거예요. 매물이 있는 거야. 계속 매물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붙여서 이게 돌파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쉽게 넘어가지 못한 것 뿐이에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 크게 막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다. 7,500포인트를 돌파해 있고 그 위에서 놀다가 한번 이탈했다. 근데 3일 안에 회복하는 엄청난 회복력을 보였다. 그럼 오히려 이 이탈한 게 속임수, 트랩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나스닥도 약간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강보합으로 끝나는데, 강세 막아지 못한 거는 이제 같은 이슈겠죠. 다우지수 밀리면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12월 3일날 말씀드렸죠. 3일날 12월 첫 영상이죠. 영상에서 미중 무역전쟁 기간 안에 90일 안에 합의 안 된다. 이거는 최소한의 중국 입장이 중요해요. 양보는 하되, 하지만 양보는 하되 체면은 차려야 된다. 이걸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지금 12월부터 해서 지금 4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 달엔 좀 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2월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3월 되면 이미 지연됐죠. 그러니까 3월에는 제가 이걸 많이 언급드리지 않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체면을 차려야 되고, 지금 무역 관련된 부분, 농산물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양보를 하고 있고, 중국 제조 2025 이쪽도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보를 못하는 부분,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 요거까지는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중국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진출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사실 뭐 기술도 걔네가 조금은 가져갔겠죠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에 보조금 강력하게 넣어주니까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께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저게 너무 싼데, 중국이 너무 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력만 빨아먹고 일자리만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기업을 키우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요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포기 못하는 부분 아시겠죠? 이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거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이거는 합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밀리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요걸로 봐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2175포인트 부근, 여기는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여기죠. 2175포인트 여기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기존부터 말씀했죠. 1차 반등 나왔고 여기까지 반등 이쁘게 멋지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파를 못하고 한번 급락이 나온다. 2175를 유지하면 좋은데 유지 못하면 2130까지는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2130에서 지지력 테스트 나왔고, 저점 매수세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 다음날 바로 갭상승으로 나와줬고, 위협하려고 내려왔지만 저점 매수 나오고 급등 나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2175포인트 쪽에 와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굉장히 밀렸어요.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편해요. 장중에 이렇게 밀린 게 외국인들이 개장 초부터 선물로 이렇게 밀어내렸단 말이에요. 지수를 눌러내렸어요. 외국인들이 뭐 6,000계약 이상 계속 눌러내렸어요. 7,000계약 좀 안되게. 이 상태로 밀어내리고 있다가, 오전에 밀어내리고 있다가 오후에 한 2시쯤 돼가지고 선물을 환매를 해서 쭉 끌어올립니다. 지수를. 그쵸? 보시면 요 빨간 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0이야. 0. 그리고 여기는 한 마이너스 6,000계약. 마이너스 6,000계약대에서 있다가 오후에 2시부터 해서 쭉 끌어올리잖아요. 매수해가지고 환매해서 지수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코스피 주식 약간 뭐 매도 나온 건 이거는 1,000억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5, 6천억 매도했다. 아, 그러면 좀 많이 매도했네 정도지. 1,000억은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거는 외국인이 뭐 1시간도 아니야. 이거는 5분 10분이면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외국인한테는 이제 매도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000억 정도는. 아시겠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식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하루 종일 해서 1,000억 이렇게 매도했다고 칠게요. 매도했다고 칠 때 2시부터 해서 외국인이 끌어올릴 때, 선물 끌어올릴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끌어올리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합작해서 같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기관 외국인 합작해서 같이 끌어올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건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매수 전환이 됐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기관은 매수 전환이 됐고, 외국인이 6,800계약 이상 매도 나왔던 요 선물 같은 경우는 1,800계약이니까 5,000계약을 환매를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쭉 끌어올리면서 기관들한테 이렇게 매수하게끔 물량 던져주고, 그래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코스피 외국인 매도 아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뉴스만 보고 아, 외국인 때문에 뭐 지수가 밀렸어, 오늘 힘들었어. 아니에요. 외국인이 선물로 오후에 지수를 반등시키고 프로그램 매수 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다. 기관의 주식 매수가 들어왔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전에 개장 초부터 한 10시 즈음까지, 10시 좀 넘어서까지는 기관하고 같이 조금 뭐 큰 금액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마감까지 계속 지속되면 큰 금액이 맞죠. 같이 매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시 한 넘어서 가면서부터 외국인이 배신을 때리고 매도를 더 이상 안 합니다. 외국인이 배신 때리고 기관은 매도를 꾸준히 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해요. 기관 속은 거죠. 결론적으로 외국인 마감이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매수 우위 됐죠. 그러니까 27억이면은 이것도 매수한 것도 아니에요.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닌 날이에요. 그냥 관망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외국인은 관망이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제 기준에서는 오늘 외국인 관망이었다. 기관은 코스닥을 매도했다. 요 정도가 끝이에요. 기관이 코스닥을 매도한 거지. 코스닥에서 10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면은 코스닥이 더 작았으니까, 워낙 작았으니까 코스피에다 거의 10배수 취급을 해요. 그럼 코스피 1조를 매도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배수가. 그런데도 큰 규모다. 1000억이면. 의미 있는 매도 구간일 수도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물량을 뺏긴 걸 수도 있고, 근데 개인한테 뺏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지레 겁먹고 그냥 판 거예요. 외국인은 정보가 많으니까 이거 그냥 뉴스 계속 나오는 거야.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지연된 다음에 무역협상이 지연되면 계속 노이즈가 나올 것이다. 추측기사 나온다. 추측기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것저것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추측기사가 나오고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노이즈가 나오는 게 뭐였냐? 무역협상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된다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빨리 돼야지. 이 부분이 합의가 빨리 돼야 글로벌 경제에 좀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지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무역협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선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장중에 조정을 쭉 받았어요. 43,000원 뭐 부근까지 갔다가 요거 이탈하면 아주 절묘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43,000원 이탈을 안 시킨 것 같아요. 42,000원대 들어가면 아주 뭐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42,000원대에 들어가서 저점 매수가 나오면은 아랫꼬리도 길어지고 아주 좋아지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알고 일부러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4,000원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격권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죠. 이쪽에서 뭐 일부 정도 없는 분들은 한 10% 정도 일부는 매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밀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가격 그대로죠. 44,000원 부분. 그래서 요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또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천장이라면 이중천장을 만들고 삼중천장을 만들고 그리고 밀려있다. 다중천장을 만들었으니까 물량 소화기간이 필요한 거야. 이만큼 매물 소화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야겠죠.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또 폴더블이랑 여러가지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도 3분기 기점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분석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업황이 언제 전환될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악재만 쌓인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수가 가려면 가야 되고, 또 글로벌 호재, 미중 무역 전쟁 이 합의가 나오면은 또 좋아질 수 있고, 삼성전자도 뭐 중국이랑 좋아지면 뭐 나쁠 게 없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양호한데, 오늘 장중에 조정받을 때도 이게 크게 걱정 안 되고 오히려 밀리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SK 하이닉스 미쳤다 이렇게 썼죠. 오늘
거래량 아주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래량에 양봉 이쁘게 달아줬죠. 3.68%. 시총 2위 종목이 3.68% 이렇게 올라온 정도면은 여러분 시총 낮은 종목들로 치면은 이거는 적어도 10% 15% 올라온 거랑 동급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7만원대를 회복했는데 사실 7만원대 회복이 뭐 어마어마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갭으로 이렇게 밀렸던 구간을 이제 회복했다라는 정도. 뭐 갭이 크진 않죠. 그리고 이 갭을 해서 해야 돼. 이 갭을 여기 74,000원 이탈하면서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갭 밀렸죠. 그러니까 요 갭을 해줘야 돼. 74,000원까지는 얼른 올라가 줘야 돼요. 하이닉스는 여기서는 저항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랑 똑같잖아. 이것도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와서 3번 만들었죠. 삼중천장 만들고 밀려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오늘 양봉 이쁘게 뽑아내고 그럼 74,000원 여기까지는 가야죠. 일단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뛰어넘을 텐데 여기 매물을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74,000원대를 돌파하기보단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도 조금 여기서는 한 번 혹은 두 번 실패 나오고 나서 가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1월달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반도체 이제 한 10종목 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DB하이텍, 그리고 뭐 실리콘웍스, 테스, 원익 IPS, 유니테스트, 뭐 테크윙, 뭐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셀캡 이런 식으로 전공정후공정 뭐 소재 뭐 이런 식으로 나눠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다고 했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좋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쭉 올라온 다음에 추세 만든 다음에 쉬고 있는 종목 있죠.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시면은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자 이제 터치하는 거 이제 글 쓰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숫자 뭐 한 3 이런 식으로 남겨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남기셔도. 그래서 도움되신 분들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